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성격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성격을 알아내는 법? 그냥 말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외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선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성격 테스트가 존재해요. 이런 성격 테스트들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 MBTI예요. MBTI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우 유명하고 유행하고 있는 성격 테스트예요. 제가 알기론 MBTI가 외국에서는 옛날에 잠깐 유행했다가 빠르게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선 뒤늦게 유행해서 이제는 일반적인 성격 테스트가 아니고 하나의 사회 현상을 넘어서 하나의 종교가 된 느낌이에요. 사실 이 MBTI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유명해진 성격 테스트고 한국에선 예전부터 유명했던 다른 성격 테스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혈액형 성격 테스트예요. 사실 테스트도 아니고 유사과학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유사한, 과학적이진 않지만 과학적인 척 하는 거죠. 아무튼 옛날부터 한국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 혈액형 성격 테스트를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엄청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땐 이 혈액형으로 성격을 구분하는 게 트렌드였어요. 이 혈액형 성격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A형은 소심하고 꼼꼼한 타입이고 B형은 대담하고 배짱 있는 남자다운 타입이고 AB형은 사이코, 괴짜, 이상한 타입이고 O형은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타입이에요. 어릴 때 친구들과 자주 얘기했었고 자주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는 내용들이에요. 대체 혈액형이랑 성격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B형인데 제가 배짱 있고 대담한 남자다운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주변에서 혈액형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에 저를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대담하고 배짱이 있진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도 진지하게 믿진 않았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냥 어이가 없어요.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성격이 다른데 4가지 타입만으로 모든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페루의 총 인구의 70%가 O형이라는데 그럼 페루에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한 성격일까요? 그리고 RH-형도 있잖아요. 그럼 RH-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과학적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혈액형 성격 테스트는 옛날엔 유행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고 가끔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하는 이야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혈액형 성격 테스트 말고도 별자리 성격 테스트도 있어요. 여러분 또 별자리 아시죠? 조디악 사인이 별자리인데요. 이 별자리 성격 테스트도 혈액형 성격 테스트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나름 유명했어요. 이건 혈액형 성격 테스트랑은 다르게 12개나 있어서 외우기도 힘들어요. 혈액형은 꽤나 유명한 성격 테스트였고 별자리는 그냥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물고기 자리인 사람은 이렇대, 사자 자리인 사람은 저렇대 하면서 그냥 심심풀이로 얘기하던 느낌이에요. 한국에선 마이너한 편이지만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인기 있는 성격 테스트래요. 이 별자리 성격 테스트 다음으로도 D가 있어요. 정확히는 D가 아니고 12G라고 해요. 12G는 아시아 사람들은 잘 아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12지는 12개의 동물이고 1년마다 다른 동물을 상징해요. 1년마다 로테이션을 돌면서 1년마다 상징하는 동물이 바뀌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이건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주문 같은 건 아니고요. 12지를 상징하는 동물들이에요. 한자로 읽으면 저렇고 한국어로 쉽게 설명하면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총 12마리예요. 이 12마리가 로테이션을 도는데 예를 들어 이번 연도 2024년에 태어난 아이는 용띠이고 내년인 2025년에 태어날 아이는 용의 다음인 뱀띠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이 도는데 이 띠로도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는 테스트가 있었어요. 뱀띠는 매력적이고 똑똑하다, 소띠는 인내심이 강하고 거짓말을 싫어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이가 없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잖아요. 더 재미있는 건 각 띠의 성격을 넘어서 띠들의 궁합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말띠와 닭띠는 성격이 안 맞아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같은 이야기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유사과학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많아요. 다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생기고 그걸 진심으로 믿게 된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성격 테스트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MBTI 성격 테스트가 있어요. MBTI는 지금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트렌드예요. 이 MBTI가 뭐냐면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성격 테스트예요.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혈액형, 별자리, 12지 같은 성격 테스트들보다는 더 과학적인 게 이 테스트는 그래도 질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혈액형 성격 테스트는 나는 B형이다. 넌 그럼 남자다운 성격이야. 별자리 성격 테스트는 나는 천칭자리다. 넌 그럼 공정하고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테스트예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이미 결과를 만들어 놓고 저를 그 결과에 갖다 붙이는 형식인데 이 MBTI 테스트에는 질문이 있고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최소한 저에게 당신은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제가 네 라고 답한다면 저는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MBTI 테스트는 최소한 내향적인 사람인가, 외향적인 사람인가,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인가, 이성적인 사람인가 정도는 알 수 있는 성격 테스트예요. 사실 이 MBTI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건 201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는 한국에서 유행까지는 아니었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 정도의 그냥 재미로 하는 성격 테스트였는데 2020년대부터 갑자기 뜨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이 MBTI가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는 대화할 주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MBTI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MBTI가 사실 가볍게 얘기하기 좋은 주제고 상대방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좋은 주제인 건 맞아요. 이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이것만 알아도 그 사람을 알아가고 대화를 하는 게 더 편하긴 해요. 이래서 틴더 같은 소개팅 앱을 쓸 때 자신의 MBTI를 적어놓는 경우도 많고 소개팅을 해주거나 받을 때도 소개받는 상대의 MBTI를 미리 물어보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굳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진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한국에선 이 MBTI가 하나의 종교가 되면서 과열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면접관이 MBTI를 물어보고 우리 회사는 이런 타입의 MBTI를 가진 지원자는 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저번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제 MBTI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면접관이 저한테 사실 자기들도 MBTI 같은 건 잘 모르는데 다른 회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도 그냥 해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다른 회사들도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고 면접의 분위기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MBTI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MBTI는 한국에선 하나의 종교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MBTI에 과몰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사람들의 성격을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는 게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INFP는 소심하고 찐따 같은 사람들이고 ISTP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이코에 ESFP는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사람들이고 MBTI의 성격 유형에 따른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잘 어울리는 MBTI 조합들도 있고 같이 어울리기 힘든 MBTI 조합들도 있어요. 그래서 MBTI에 과몰입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의 MBTI를 물어보고 얘기를 하면서 알아가기도 전에 이 사람의 MBTI로 보아선 이 사람과 나는 잘 맞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MBTI만의 문제점은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질문을 보고 답변을 체크하는 형식의 테스트들의 문제점인데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이지 않고 테스트엔 주관이 무조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자신이 생각하기엔 자신이 엄청 계획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당장 여러분들 주변에도 모순적인 사람이 한둘씩은 꼭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형 성격 테스트, 별자리 성격 테스트, 12지 성격 테스트보다는 더 과학적이고 신뢰성이 있지만 그래도 문제점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점도 있지만 아무튼 MBTI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성격 테스트이고 누구나와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화 소재이기 때문에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은 분들은 MBTI 성격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늘은 한국인들이 성격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이렇게 유행하는 성격 테스트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성격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